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터뷰 영상 준비했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사장님은 볼보 25톤 앞사발이 카고트럭 운행 중이신 사장님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차량은 어떤 거고 창업 당시에 창업 자금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차량은 볼보 25톤 카고차고요. 네. 22년식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창업 자금 당시에 얼마 정도 드셨는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업자 끼고 네. 대우차 560 그게 몇 년 전이시죠? 그러니까 3년 전이요. 3년 전에요. 4년 전이구나. 4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업자라는 게 그러면은 운수회사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면 원래 차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하셨나요? 원래 차 가격은 그때 시세로 한 5,500에서 6,000이면 살 수 있는 거고, 네. 대우차 2012년식 그 560이라고 해서 하이탑에다가 네. 그 카고차인데 우드칩차라고 그래서 윙인데 위에 뚜껑이 따여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차인데 그게 시세로 말하면 그때 시세로 한 5,500에서 6,000이면 살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걔네들이 뭐 월 매출액이 한 1,600에서 1,800이 된다. 그리고 순수익이 그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1억에 판 거죠, 저희한테. 그거를 다 고지를 받으셨나요? 예. 원래 차 금액은 이렇게 되는데 예, 아니요. 그런 걸 안 했죠. 그런 건 없이. 예, 그러면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고서 차량 금액을 그렇게 높게 월수입이 1,6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된다라고 네. 하고 보장해줬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평택에서 서울에서 평택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네.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압축 그 폐지 비닐이죠, 폐비닐. 네네네. 폐비닐 나르는 걸로 네. 그렇게 해갖고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예, 그래갖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차량 가격은 거기 회사의 차량이고 또 폐기물 그 남바 있는 차량이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실상 일하시면서 그러면은 좀 달랐던 점은 어떤 부분이세요? 그게 없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 그 자체가 없나요?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차량을 구입하시고 일단은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을 시작하시고 얼마 뒤에 이제 조금 처음부터죠. 처음부터요. 예, 그 자리가 지금 약간 뭐 정리할 게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일단 그거 한두 달이면 되니까 네. 그거 정리하는 동안 네. 우드칩이라고 해서 나무 파쇄한 거 그거를 전주 페이퍼에서 네. 양주에서 전주 페이퍼를 가는 거 그것도 편도 라인만 네. 예 그걸 준 거죠. 그러면은 처음 계약 당시에 얘기를 들었던 일자리는 시작하자마자 아니요, 시작 자체를 못했죠.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차량 구입을 하자마자 예,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들으신 거고 예.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일자리는 계속 보장이 되긴 했나요? 그것도 일이 없을 때는 없어요. 한 달 매출액이 그러니까 뭐 내가 남는 금액이 아니고 매출액이라는 거는 그냥 기름값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나한테 그쵸. 떨어지는 매출액이 네. 750에서 800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일 시작하시고서 처음에 들었던 얘기랑은 아예 다른 아예 상황이었잖아요. 사기죠.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업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3달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네. 경찰한테 그 녹취록이랑 네. 그거랑 다 해서 보냈죠. 네네네. 경찰한테 하고 걔네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내가 네. 서울 사람인데 전주에서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네. 가족도 있는데.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매출액이 이게 뭐냐. 네. 그리고 니네가 분명히 얘기한 건 1,600에서 1,600 이상은 잡아준다고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편도예요. 그냥 편도라는 거는 갈 때는 그쵸. 물건이 네. 없고 네. 오는 것만 있는 거야. 네네네네. 그리고 일명 화물차에서 얘기하는 칼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주는 네. 화물 비용이랑 네. 걔네가 거기서 칼질을 해요. 그래서 막말로 50만 원에 오면 네. 우리한테 45만 원에 주고 중간에서 떼어먹는. 예, 그쵸. 그게 칼질해서 우리한테 떨어지고 네.
또 중요한 건 총 매출액에서 8%에서 10%를 지네가 가져가요, 소개비로. 그러니까 뭐 4%, 5% 뭐 이런 거 다 구라고. 네. 저도 지금까지 알아보고 저도 계속 해본 결과 네. 그건 다 구라고. 칼질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화물차 쪽에서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네. 칼질을 해서 내려오고 네. 거기서 또 총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네.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포함한 총 매출액에서 네. 또 8% 자기는 싸게 가져간다 해서 8%를 떼어가요. 네, 네, 소개비로. 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잘려나가는 거는 한 15%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다른 기사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장님 같이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 지인 소개를 해서 하시는 분들 빼고는 그쵸. 예, 다 그렇게 끼면은 거의 100%예요. 지입사를 끼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고 하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예, 다 그쵸. 사기 당하고 네. 저도 이제 딴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할 때 돈 없이 뭐 그냥 신용동으로 해서 한다 하면은 네. 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뭔가 보상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것만 사기치는 애들이라 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그쵸. 다 맞습니다. 알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봐야 내가 민사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저는 일도 못하고 그쵸. 거기에 매달려 있고 민사 아시다시피 네. 1년이든 2년이든 그쵸, 끌고 그쵸. 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나만 빙신되는 거예요. 망한 애들 보고 제 주위에 있는 동생들도 화물 차다가 망한 애들 보면 네. 다 그런 식이에요. 간단하게 네. 한 달을 일하잖아요. 네. 한 달을 일하면 기름값을 내가 한 달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름값만 해도 한 1,000만 원을 만약에 매출을 한다. 네. 네. 예, 네. 1,000만 원을 매출을 한다 하면은 네. 거기서 기름값이 한 400, 한 40%가 기름값이 나가요. 네. 예, 그렇게 두 달을 버텨야 돼요. 왜냐면 바로 내가 뛰었다고 바로 그 달에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예, 네. 아시다시피 네. 말일날 결산 보고 네. 그 다음 달 말일날 그쵸. 줘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두 달을 생활비가 있어야 예, 되죠. 두 달의 생활비가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운수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 시작하시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달 일을 하시고 이제 정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달 말일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하신 다음에 일단 적어도 최소 2달 생활비는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구입하셨던 차량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거기랑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걔네들이 이제 그만둘 때 네, 얘네들이 계약이 그 남바 임대비랑 네, 이런 게 있어갖고 5년에 계약을 하게끔 지네들 노예를 5년 동안 살게끔 하려고 네. 그렇게 다 해놔요 걔네들이. 네네네. 예. 네. 그래서 나는 그걸 돈을 내놔라. 네. 그렇게 했는데 얘네는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네.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고 네. 그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이제 같은 이제 누구 말자 야매죠. 네. 정석으로 안 했고 네. 그 차를 제 아는 동생이 있어갖고 그 동생한테 차를 그 동생이 이제 화물차 딜러예요. 네네네. 걔한테 판 걸로 서류를 해갖고 네. 차 팔았으니까 남바는 제가 5년 동안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남바 반납시키고 네. 예, 그리고 저는 다른 남바를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 게 아니고 다른 남바를 임대란 거죠. 네네네. 예, 거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임대 보증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차량 남바 할 때 네.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임대할 때 권리금이에요. 맞습니다. 예.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돌려받는 금액 아니에요. 네네네. 그 보증금이라는 게 소개비에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월마다 틀려요. 어쩔 때는 100%짜리 보험료 100%짜리가 네네. 500만 원은 600만 원 갈 때가 있고 네. 어쩔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갈 때가 있어요. 네. 예, 거기서도 또 쉽게 말하면 또 돈 날라가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매달 그 임대료 27만 원에서 30만 원 내고 거기서 부가세 또 10%를 내야지만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피해 보신 금액만 계산해 보였을 때 액수가 얼마 정도 피해를 보신 것 같으세요? 1억 정도 손해 봤어요. 1억 정도 예, 액수로 1년 봤을 하면 때 한 6개월 하면서 1억 정도 손해 봤어요. 그 이유는 네. 처음에 살 때
5,500에서 6,000 정도 될 거를 1억 주고 샀잖아요. 네. 거기서 4천만 원 날라갔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차를 한 6개월 타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데 판매할 때 3,500에 팔았어요. 아, 차량 감가도. 예, 감가됐죠. 네. 또 그 6개월 동안 타면서 차가 안 굴러가니까 수리비가. 수리비가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굴려야 되니까 새 걸로 갈면 새 거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새 거 이걸 갈면 또 이게 고장 나고 이게 갈면 이거 고장 나고. 네. 그리고 솔직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절대 대우차는 사면 안 돼요. 예, DC 많이 해주는 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수리한다고 새 거가 되진 않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수리비 100만 원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네. 예, 제 하루 일을 뛰면은 거기서 남는 금액이 있는데 네. 그냥 100만 원 들어간다면 한 200만 원 손해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인터뷰 해주시는 차주분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면서 지입사기 관련한 내용을 이제 일부러 담아보고요. 이분은 이제 현재 다른 차량으로 24시 콜 어플 이용해서 운행 중이신데 어떤 식으로 운행 중이신지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